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북의 심정이 이상하다. 제목이 되게 자극적입니다. 네. 일단. 북 네. 김정일 쓰러지자 3년 대혼란. 김정은 공백된 김여정이 나설 듯. 제가 가장 황당하다고 본 기사가요. 김정은 자녀 3명 추정. 둘째가 딸인 것만 알려져.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이 기사를 보면 김정은에게 배다른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렇게 기사에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뒤에 가보면 이 또한 확인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자녀가 3명인 것도 추정이고 나이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 그죠? 정보당국도 명확하게 나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주민등록상으로는 1983년이고 실제 태어난 건 1982년인데 왜 그런 것까지 또 왜냐하면은 TMI 아니에요? TMI. 네,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네. 1982년이냐 84년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 아닙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저와 동갑내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아무튼 이 조선일보가 썼다는 기사만 보면 사실 네. 이 기사가 뭐 기사만 보면은 벌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살아있지 않는 상태나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것과 비슷한 상태인 거고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혼란은 어떤 상태로 북한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제목 짓는 거는 좀 그래도 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의 심장이 이상하다. 이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의 심장인 김정은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심장의 심장과 네, 상당히 뭐 시적인 재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론지라고 하는 데서 이런 제목 잘 안 뽑지 않습니까? 배다른 자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이거는 타블로이드 외국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이 제목 뽑는 거죠. 근데 이런 보도가 이제 좀 쓸만한 게 이렇게 보도하고 나서 이제 아닌 게 밝혀지면 아 기존에 있던 그 설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렇게 한 발 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NN도 후속 보도를 해놓은 걸 보면은 그런 논란이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뭐 이렇게 한 발 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이 있는데 아니라고도 한다 이렇게 보도하는 것이 뭐 상당히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금 정부하고 여당이 정리가 된 게 70%에서 전 국민에게 다 준다. 그리고 기부로 좀 일부 돌려받는다. 요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네. 지급 방침. 그 방침은 유지를 하되요. 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좀 기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합의가 됐습니다. 일종의 중재안으로 좀 절충안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부할까요? 양수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 이게 진짜 제가 경제학자 10명에게 물어봤는데 그래요? 벌써? 네. 예. 근데 기부 안 할 거다. 왜냐면 아.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는 기부할 건데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왜 정의로운 그래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롭기 때문에 저는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마도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 가구 대상이잖아요. 국민 개인이 네. 아니라 가구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구가 한 2천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소득 30%를 대상으로 하면 600만 정도가 되겠죠. 가구 수로 보면은 네. 600만 가구가 100만 원씩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이걸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받겠다라고 하고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아마도 이제 공무원 가족들은 안 받겠다고 할 거예요. 아 고위공무원들 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을 아. 포함해서 공무원들 그다음에 월급이 잘 나오고 있는 공기업 가족들은 아마 안 받겠다고 할 거예요. 이러면 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가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대부분 안 받겠다고 하니까 같이 떠밀려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한 20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안 받겠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받으실 건가요? 어제 저도 집에서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했더니 딸이 뭐 그러든가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공무원하고 고위공무원들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서겠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하면은 이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김종인의 친구는 누구 이렇게 써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과연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 되느냐가 매일같이 관건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아직도 모르죠. 네, 지금 싫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나는 무제한 임기와 정권을 갖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도한 주장이라고 봐서 다들 이제 난립니다. 예. 그래서 어제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 통합당들이 다 모여서 뭐 오래 걸리더라도 당의 새로운 노선 가치, 자세, 태도,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 비대위원장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뭔가를 크게 바꾸고 새로 거듭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비대위를 거부하고 있고 그래도 뭔가 어떤 뭐 영남을 기반으로 한다든지 구당권파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비대위를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예.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거는 당의 중도화와 뭐 대선 준비를 위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맞지가 않아요.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그 친구는 그럼 누구인 거냐. 이 부분이 의문인 거고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하고 어떤 분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친구로 삼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 조합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건 과연 비대위가 되는 거냐 저는 상당한 의문을 가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데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뒤집혀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혁신의 걸림돌 같은 위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 이제 혁신을 해보자는 사람들은 비대위가 싫다는데 맡을까요? 저는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그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회의적이에요. 안 될 것 같다. 전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아 정말 회의적인 시간이군요 오늘은. 어떠세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 어려울 것 같군요. 친구가 없는 걸로. 근데 어쨌든 지금 사퇴를 했으니까 시장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앞에 뉴스 들으니까 이제 뭐 선거 비용이 뭐 100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거 일정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4월 달에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내년 4월이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내년 그때까지는 이제 부시장이 대행 체제로 가는 건데 네. 내년 4월이라는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을 이제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이제 치러지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판이 클 것이다라고들 이제 보는 모양입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나갈 거냐를 가지고 벌써부터 거의 뭐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치인 이름이 다 나오고 근데 있는데 그 진짜 너무 앞서가는 보도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관심이 뜨거운 보도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당에서는 김영춘 의원 얘기 나오고 뭐 야당에서는 김세현 의원 얘기 나오고 뭐 쭉 나오는데 여기에 또 뭐 조국 전 장관을 출마시키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는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있다라는 보도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보수 야당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영입을 해가지고 부산시장 뭐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보도. 그래서 굉장히 영남 고향인 정치인들 다 불러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그런 보도를 하니까 언론이 욕을 얻어먹는 것 같고요. 참 언론 보도 얘기하니까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들 쪽에서 이런 보도할 때 제발 이 단어 쓰지 말자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몹쓸짓이라는 몹쓸짓이죠. 단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뭐 조선일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뭘 얘기해놓고 왜 또? 오늘 또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목에 크게 썼습니다. 진짜 몹쓸짓이라고. 반성해야 돼요. 아 그게 이제 성인지 감성이 떨어지는 그럼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 네. 어제 또 그게 있었어요. 처음에 속보 막 나올 때 좀 정신없이 써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언론들이 오거돈 시장 여자 문제로 사퇴. 아, 그렇죠. 네, 이건 여자 문제가 아니라 범죄잖아요. 범죄죠, 범죄. 범죄로 사퇴를 한 건데 범죄를 저질러서 그거를 여자 문제라고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언론사가 아마 누군가 얘기를 했나 봐요. 금방 제목을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가 보죠.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래도 바로 잡아야죠. 예. 네. 이게 온라인은 근데 바꾸기가 쉬운데 지면에 낸 거는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몹쓸짓은 지면에 있습니다. 지면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